안녕하세요. 뉴파인 학원 뉴파인 마포의 박기훈입니다. 항상 목소리로만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은 이대부고 합격자 설명회를 통해 직접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대부고 합격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대부고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대부고 커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는 고등수학 상 그리고 고등수학 하를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교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부고가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아닌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학 1을 하고 2학기 때 수학 2를 하는데 이거는 뭐 모든 학교가 다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를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문과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 수학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공계열은 인문계열과 똑같이 수학 1과 수학 2를 1, 2학기에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이 아무래도 좀 더 인문계열보다는 좀 힘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많고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이제 선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적인 선행이 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게 선행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준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일단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 A, B, C, D, E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5등급까지 써놨는데 실제로 9등급까지 있는데 뭐 9등급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일단. 근데 어쨌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래서 뭔가 중등 내신이랑은 뭔가 단계적인 부분은 비슷은 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A등급이랑 1등급이 과연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A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 A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게 90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90점인 경우에 A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고등학교 내신으로 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을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내신을 잡아놨다고 했을 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33%가 되든 뭐 36%가 되든 A가 나오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했을 때 과연 몇 등급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만약에 환산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지금 사실 이거는 뭐 따로 뭔가 제가 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내신의 등급에 맞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등급을 매긴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같은 수학 A라고 했을 때 그때 97점을 받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내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오게 돼요. 보통 이제 12%가 10% 안팎으로 어쨌든 간에 형성이 되고 한 자릿수 때도 있고요.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러면 과연 위에와 다르게 그러면 A지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97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그걸 또 만약에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2등급도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1등급이 지금 없죠. 그럼 1등급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 비율을 봤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 안쪽까지 다 A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그 1등급이라는 건 실제 전교생 중에서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 그럼 나머지 26%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누적 비율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이대부고 기준이기 때문에 350명 기준으로 몇 등까지인지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A라는 그 등급이 실제로 중등에서는 30%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4등급 안쪽이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고등학교 왔을 때는 4등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성적이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중학교 성적이 무관하기보다는 중학교 때 성적이 만약에 A라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 아이의 학습 태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그걸 얼마나 많이 관리했을 때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학원 재원생들을 기준으로 중학교 때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학교별로 구분은 좀 했습니다. 뭐 동도중이라던가 서울여중, 이대부중, 여의도중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중학교 내신이 적혀 있죠. 그 중학교 내신을 보시면 대부분 애들이 다 30% 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저희가 또 예외를 둬서 59%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전교 1등도 저기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학이 다들 보면 이렇게 뭔가 일정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퍼센트가 한 자리 퍼센트인 애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그럼 20% 아이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등급이 3등급 정도가 나오고 4등급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중학교를 봤을 때 뭐 청운중이라던가 대신중이라던가 배화여중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33%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럼 A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을 봤을 때 5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한번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한번 보셨으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 뭐 중등 내신이 어느 정도다라는 건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미리 고등학교 내신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4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죠. 그럼 과연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제일 밑에 있는 지금 2등급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 4등급, 3등급 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과연 중학교 때 어땠을까를 보면 실제로 중학교 때 이 정도의 성적을 갖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명 빼고는 대부분 다 30% 안쪽에 다 들어가 있고 20%, 1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놀랍다기보다는 60%인 아이가 6%인 아이와 수학 성적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상황과 맞물려서 어쨌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애가 이대부고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게 몇 점 정도가 나오냐. 근데 이제 정보가 없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어떤 점수들을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2020년도 1학년 1학기와 2019년 1학년 1학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2년치를 넣어놨냐면 2020년도가 현재 이제 1학년 1학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는 제가 합산으로 해놨고 2019년 1학년 1학기는 중간이랑 기말로 나눠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2020년 올해 1학년 1학기는 사실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이 지금 1등급이 9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만 따지면 1등급이 100점이었어요. 근데 그 100점도 사실 1등급이라기보단 엄청 많은 인원이 4%를 넘는 인원이 100점을 맞다 보니까 실제로 등급이 잘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기말고사 때 좀 더 수정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이대부고스러운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정확한 등급을 예측하고자 하신다면 2020년보다는 2019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내신을 산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제가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기출 문제를 구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서 우리 애가 이대부고에서 얼마나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 보시고 그에 따른 플랜을 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부고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겨울방학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이대부고에 관련된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끝낸 후에 그 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대부고 수학 상위권 진입이 그럼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네,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객관적인 게 믿음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19년 1학기, 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2019년 1학년 교과별 학급 성취 사항이라고 해서 이건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나요? 이게 되게 어렵죠. 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1학기 상황은 이렇게 되고 2학기 상황도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동시에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보시면 평균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평균이라는 건 이제 점수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얼마나 아이들끼리의 격차가 벌어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옆에 나와 있는 이제 A, B, C, D를 잘 모르실 텐데, 일단은 제가 사실 지금 수학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딱 보셔도 좀 수학이 좀 튀지 않나요? 그쵸? 수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 일단 평균이 제일 낮아요. 평균이 제일 낮다는 건 뭐냐? 시험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다는 거고, 수학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보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 표준 편차가 높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 시험 난이도는 높은데 상, 중, 하위권의 차이가 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A, B, C, D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는 중학교 내신 그 산출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준치를 넘는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수학은 되게 충격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 과학과 다르게 한 자릿수입니다. 혼자 한 자릿수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2학기 자료 다시 보시면 1학기나 2학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4.4, 5.9 둘 다 압도적으로 한 자릿수로 제일 낮습니다. 수학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특히나 A하고 B를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국어나 지금 다른 과목 보시면 A하고 B의 비율이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한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4.4, 그 다음에 39.0.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대부고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를 받는 사람의 비중이 적다는 건 뭐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상위권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A하고 B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A하고 B의 비율 관계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최상위권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상위권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인원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B에 지금 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높은데, 그 친구들이 언제나 1, 2, 3등급 사이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봤을 때 이대부고는 최상위권을 제외한 정말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35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이 대략 14명 정도가 되는데, 그 14명 중에서 최상위권은 한 5명, 4명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언제든지 우리가 이대부고 내신에 맞는 학습을 한다면 언제든지 상위권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왜 A하고 B의 차이가 저렇게 심하냐에 대해서 봤을 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최상위권의 비율은 적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들이 1등급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부고에 맞는 내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에 진입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대부고 내신에 맞는 학습 자료,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대부고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학습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대부고 내신을 위한 학습 자료라고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2019년 2학기, 그러니까 2019년 1학기까지는 이대부고에서 부교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부교재가 있었고, 저희도 그걸 참 분석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다뤘었는데, 자, 2019년 2학기부터는 이제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가 나와요, 학교에서.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더더욱 그게 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고 나와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단원 평가를 미리미리 저희도 다 모으죠. 뭐 애들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따로 다 타이핑을 쳐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교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요. 이대부고 교재는 아예 따로 만들고 그 교재를 통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대부고 교재 안에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유사문항 거의 문제가 지금 보시면 거의 똑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가 비슷한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숫자라도 바꿔서 넣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수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영상도 찍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대부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자료를 뿌려놓고 그 자료에서 문제를 내지도 않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대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부고는 학습 자료를 주고 그 학습 자료에서 6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60% 이상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절반은 무조건 나오고요.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변형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문항을 저희가 풀리는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유사문항을 넣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조금씩 변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변형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대부에서 나온 학습 자료를 100% 수거해서 그거에 맞는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부고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준비한다는 부분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대부고 반의 이제 특징 중에 수행평가가 이제 한 번씩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한 번씩 있는데 그 수행평가는 보통 이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주고 그거를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여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 반마다 조금씩 다른데 들어가는 선생님이 9문제에서 10문제 중에서 3문제를 골라서 15분 동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15분 동안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내신 점수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가 이제 2019년 자료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0년 자료인데 2020년 자료는 보시면 뭐 똑같죠. 똑같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여기 해설까지 같이 첨부를 해요. 그래서 해설까지 같이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100% 타이핑을 다 치고 그래서 연습지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그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시험이 100%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랜덤하게 조금씩 숫자를 바꿔요. 그래서 저희도 숫자를 바꾼 문제까지 진행을 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수행평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도 뭐 수행평가가 이제 당연히 내신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행평가의 그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한 문제가 실제로 내신 객관식 2.5문제, 그러니까 3문제까지는 좀 많고 한 2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정도의 점수대를 어쨌든 가질 수 있다. 내신 한 문제가 보통 3점이라고 치면 수행평가 한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6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인데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를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써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는 실제로 답안과 똑같이 쓰지 않으면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철저하게 연습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풀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없냐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을 때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이렇게 연습지까지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원에서도 이제 연습을 당연히 하겠지만 집에서 연습을 했을 때 이렇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시키고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부고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 자료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단원평가 프린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수행평가가 주기별로 한 번씩은 나온다는 거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대부고 특별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대부고 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는데 이대부고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뭐 큰 어떤 뭐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대보고 내신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잘 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학교를 간 경우도 있고 안 간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여행도 당연히 없어졌고 그리고 축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말씀드릴 것보다는 작년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사실 올해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뭔가 저희가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막 다룬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왜냐면 계속해서 학교에 애들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애들을 보충을 시키거나 이런 건 했었지만 실제로 이대 보고 내신 일정이 뭔가 막 이렇게 뒤틀리거나 한 적은 별로 없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작년 기준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이대 보고가 이렇게 수학여행이나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내신 대비를 저희가 이제 한 6회에서 8회 정도에 걸쳐서 1회차를 진행하고 2회차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대 보고 일정이 나오면 학사 일정을 본 후에 저희가 이렇게 수업 계획표를 다 만들어서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서 저희가 무조건 축제가 있고 무조건 수학여행이 있으니까 보충을 하겠다 이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안에 그 수업 구성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6회면 6회, 8회면 8회가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를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 일정을 미리 잡아서 미리부터 공지를 합니다. 뭐 니네가 이제 수학여행을 갈 거니까 그거를 뭐 그때 가가지고 뭐 보충을 잡자 이게 아니라 미리 저희는 수업 세팅을 다 해놓고 그러면 너네들은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하자, 수학여행 갔다 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월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다고 치면 그런 반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다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거 봐서 저희가 이제 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한 번 정도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 같이 저희가 미리 이렇게 다 일정을 공유해서 학생들도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저희 수학학원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공지를 해서 네, 최대한 조율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최대한 내신 대비에 지장이 없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만든 안내문을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스텝 1, 스텝 2로 나눠서 첫 번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개념을 다지고 이제 개념과 이제 유형 연습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다랐을 때, 즉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 3주나 4주가 남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대비 문제를 시키면서 저희가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게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교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을 꾸준히 보면서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 이건 실제로 나갔던 안내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을 저희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는지에 대한 안내문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머니들이 아실 수 있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든 이제 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교재가 뭐 굉장히 화려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와 요사문항 그리고 뭐 수행평가에 나왔던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도 적절히 섞고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레벨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교재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스타일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학년 1학기 이번 1학년 1학기에 100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시험지를 걷어봐도 100점이 많아서 100점인 시험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제일 많은 시험지가 요거여서 요걸로 일단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한쪽에 그러니까 문제가 몰려 있고 한쪽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맨 앞장 그리고 맨 뒷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이 쭈루룩 몰려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쭈루룩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항은 총 26문제고 그 다음에 선택형이 20문제 그리고 단답형이 6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50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풀 수 있는데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풀 수 있었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실수가 나왔다던가. 근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험이라는 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절대 아니고,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문제를 50분에 푼다는 게 사실 한 문제가 그럼 채 2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뭐 쉽다고 치면 한 문제당 1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대부고 문제는 항상 난이도 높은 문제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구나.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죠. 네, 마킹. 그래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실제로 마킹지까지 만들어서, 물론 학교 마킹지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마킹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다가도 마킹을 하고 쓰면서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저 시험지가 실제로 방금 보여드렸던 시험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틀을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제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애들이 뭐 언제든지 계속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신비한 모의고사예요. 네, 뭐 신비하게 생겨서.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풀이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실전스러운 감각을 어쨌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이건 실제로 학생들이 본 시험지고요. 저기 중간에 밖에 빨간색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그때 병결이어서 시험을 못 봤던 애들이긴 해요. 뭐 나중에 다시 보기는 했지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한 결과를 쓸 때 저렇게 저희가 다 정리를 합니다. 보면 약간 불긋불긋한 애들이 지금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답이 참 많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 네, 근데 실제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조금 어렵고 애들이 저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기는 하지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부러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1회차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 때는 애들을 조금 공부해야지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의 좌절감도 주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 애들이 상당히 잘 맞았고 뒷부분이 저렇게 틀린 이유는 뒷부분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까지 만들어서 어머니들께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공부해야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이 어쨌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학교 스타일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회 시험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좀 한참 뒤에 학교에서 이제 분석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학교 공식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출제 교사가 누구고, 그다음 난이도가 어떻고, 어느 부분에서 유형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직후에 바로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머님께도 보내드리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 분석이 뭐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학교에서는 상이라고 냈는데 아까 저게 말씀드린 그 1학년 1학기 시험이거든요. 100점이 엄청 많았던.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이라고 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쌤 B단계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100점이 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화살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보시면 이제 왼쪽에다가는 이제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학교에서는 그냥 이제 무슨 단원이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게 실제 학교 프린트 몇 번 프린트 몇 번 문제에서 나왔고, 그리고 무슨 단원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었는지, 뭐 단원 평가에 있었는지, 아니면 수행 평가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분석을 해놓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과서에 없었던 문제들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유사문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그런 걸 다 대비를 한 번씩은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준비시킨 자료에 이제 출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학생이 많이
습득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대부고 이제 맞는 학습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대부고에 한정지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이들과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저희는 그게 몇 시든 상관없이, 물론 이제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도 뭐 깨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애들이 부담 없게 뭐 새벽이라도 이렇게 보내서, 아니면 뭐 저희가 아침에라도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자랑이죠. 오전 3시 40분까지 이제 공부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근데 뭐 저때까지 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시험 기간에 저렇게 많이 해요. 시험 기간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늦게 자는 편이고요. 일부러 애들이 이제 급하면 질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예시를 보내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어머니들께도 카톡으로 보내고 학생들한테도 카톡을 보내면서 학생들이랑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방학 중에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학기 중에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방탈출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배운 내용을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어쨌든 애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적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고 그 전 시간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애들이 이제 또 나중에 뭐 저 안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 할까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실제로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서 골라서 시험을 보고, 이름이 방탈출인 이유는 뭐 대충 아시겠죠. 수업이 끝나고 저걸 다 맞아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애들이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저희도 일단 처음에는 좀 어떻게든 복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었었고,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게, 학생들이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애들도 변명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설명해 줬고 풀이를 해줬는데 그걸 본인이 분명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지 못해요. 그것도 불과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시간인데, 그럼 텀이 어차피 그래봐야 이틀, 뭐 길게는 3일이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간 안에 본인이 까먹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보내거든요. 이제 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방탈출 진행했고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을 때 이제 그때의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담지는 않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내달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그 아까 했던 거 뭐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해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 해서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이 방탈출이어서 뭔가 되게 괴롭히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게, 물론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모든 학생이 그러지는 않고요. 뭐 정말 집에 가기 위해 열심히 풀었던 애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학기 중에 진행을 합니다. 학기 중에. 그래서 이대부고 학생들이, 그리고 이 문제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든 교재는 이대부고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 자료, 이대부고 학습 자료를 계속 푸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습을 되게 많이 시켜서 이대부고에 맞춘 내신 관리, 학습 관리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런 학습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럼 재원생들을 성장을 시켰는지에 대한 성장 일지를 보여드리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했어요 이거보다는 이제 성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성적이긴 하죠. 물론 수학만 말씀드리는 거고 옆에 보면 정규석차도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적인 학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2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기말도 2등급이었다가 그리고 2학기가 들어서 1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기말 때 수학 자체는 2등급이 나온 게 맞는데 정규 등수가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좀 일을 많이 갈았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의 결과가 이제 2학기 중간 때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정규 석차도 올라가고 수학 등급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했던 요런, 그리고 꾸준히 성적을 유지했던, 네, 그리고 이제 성장까지 했죠. 성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유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성장한 학생들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만약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3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친구, 보시면은 전교석차도 점점 같이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물론 학습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멘탈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3등급이고 하니까 자, 좀 해보자 해서 2등급을 만들고 2등급이 됐을 때 이제 또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플랜을 짜주면서 1등급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엄청 좋은 케이스고 어머니들이 되게 바라는 케이스일 거예요. 물론 3등급으로 시작하는 거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등급까지 찍어 올렸고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다음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우리 아이가 엄청 잘했고 중학교 때 잘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내신 대비 때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맨 위에 거부터 보세요. 4등급이죠. 이 친구가 못하는 친구가 아니고 잘했던 친구예요. 잘했던 친구고 중학교 때는 잘했던 친구고 그리고 방학 동안 겨울방학 때도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문제를 풀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푸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못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이게 더 컸던 문제가 뭐였냐면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봤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를 봐도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희한하게 학교 시험에 적용을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적응을 못해서 처음에 4등급이 나왔고 이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그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갈 때 한 2달여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실 학습적인 것도 도움을 많이 줬지만 그때 정신적인 도움을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시험에 적응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때 한번 저렇게 딱 방점을 찍었거든요. 2등급을 찍고 성적도 전교석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98등에서 21등으로 한 번에 저렇게 뛰는 게 가능한가? 근데 저는 그건 있었죠. 이 친구가 잘할 거라는 건 믿고 있었고 단지 적응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의 그 지금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첫 번째 저렇게 시험이 엇나갔을 때 수학이 4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교석차가 뭐 100등 정도가 나오고 그랬을 때 학생을 너무 몰아세우면 이 학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근데 진짜 놀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집에서는 좀 보듬어 주면서 저는 격려해 주면서 물론 저는 격려만 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들께 항상 집에서는 격려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악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을 고칠 때는 조금 이제 과감하게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4등급이었지만 어쨌든 1학기 기말고사에 2등급을 찍었고 전교석차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보통 학생들이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그 고비를 넘겼던 친구들은 어지간하면은 그 고비를 계속해서 또 뭐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걸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간고사 때도 이제 2등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예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조금 이제 저러진 않겠지, 우리 애가 저러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장을 시작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이 5등급이었고 그리고 1학기 때 계속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바꿔보고 싶다.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이 열심히 여름방학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끝나고, 그러니까 1학기,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랑 같이 한 애는 아니고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그래서, 본인도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아까 같은 저런 성장, 그러니까 좀 성적이 제가 아까 전에 뭐 3등급, 4등급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뭐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보고 이제 들어온 건데, 실제로는 기말고사 때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 외려 이제 다른 과목이 더 많이 깎여가지고 정교적 차는 더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방학 때 많은 상담과 그리고 많은 관리를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3등급으로 올렸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3등급까지 일단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감을 통해서 좀 더 본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2학기 이제 기말고사도 잘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요겁니다. 오셨을 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등수까지 적어놨거든요. 이 친구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이 1등급이었는데 그냥 1등급이 아니라 1등이었어요. 1등. 자, 1등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수학을, 그러니까 지금 문과 계열을 가는 학생인데, 본인이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성실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그때 하나가 틀려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친구들이죠. 되게 겸손한데 그 겸손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등 했다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럼 얘기하거든요. 야, 제가 1등이래. 제가 1등이래. 제가 1등이야. 지나가는 애들마다 다 얘기할 거고, 선생님들도 이제 얘기를 해요. 아, 네가 1등이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는 어떤,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 자꾸 본인에 대해서 애들이 자꾸 너가 1등이니까 하면서 막 질문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너 잘하잖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부담스러웠는지 거기서 슬럼프가 좀 왔어요. 공부를 안 한 거는 아닌데 기말고사를 볼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했던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등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1등급도 아니고 그냥 1등이었는데 3등급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40등 쪽으로 밀려난 거니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충격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옆에서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이참에 그럼 다른 과목들도 다 같이 좀 연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연습을 해서 실제로 2학기 중간 때 다시 이제 1등급을 어쨌든 가져갔고, 아쉽게도 이제 1등을 탈환하지 못했지만 2등으로 어쨌거나 2학기 중간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는 뭐 저희가 1등급이 많아요, 2등급이 많아요,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생들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학생들이 많고 1등급, 2등급 다 보유하고 있어요.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냥 처음부터 1등급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장을 통해서 1등급과 2등급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3등급을 어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뉴파인 마포 같은 경우는 이대부고의 학생들의 성장을 어쨌든 돕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돕기 위해 마포로 이전을 해서 이대부고 학생들을 좀 더 케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필요한 자료들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대부고에 갔을 때 이대부고는 이제 수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자료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에 이제 덧붙여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고, 보다 나은 어쨌든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부터 이대부고 학생들에게는 좀 더 이제 그런 자료들도 좀 더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킬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이제 겨울방학
학습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들, 뉴파이마포 부원장 조용주입니다, 어머니. 자, 이제 이대부고 이제 합격을 축하드리면서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우리 이대부고 합격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대부고의 각 주요 과목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제 전공 분야인 수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최대 선행은 한 1년 후까지의 선행, 즉 이제 당장 배울 고등수학 상, 그 다음에 한 학기 이후에 배울 고등수학 하,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해야 될 수원 정도까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선행을 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진도만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실제로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라서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드리면요.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각 학교 각각 자기 문제집별 진도별 과정을 나가면서 자기만의 문제집 한 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뭐 센이든 RPM이든 뭐 풍산자든 1등급 만들기든 또는 뭐 블랙라벨이 될 수도 있고요. 1등급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집을 설정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50문제를 숙제를 한다고 쳤을 때 한 5문제 미만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단계별로 더 고난이도로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럼 선생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힘이 완전히 필요한 건 이제 수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집.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생 같은 경우는 이제 C단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은 중상위권 난이도의 문제집이고, 그래서 한 1풍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RPM이나 1등급 만들기 또는 풍산자 필수형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어느 정도의 고난도 수준의 문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문제집을 일단은 자기 첫 번째 자기만의 문제집으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 겨울방학에 꽂혀있는 과목이 어머님들이 고등수학 상, 수학 1, 수학 2 또는 미적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되게 앞서 나가는 거에 좀 많이 꽂히시는데, 고등수학 하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준비 과정이 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 특히 경우의 수, 이 파트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하거든요. 2학기 때.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 같은 문제집은 정말 얇은 문제집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잊지 않을 정도의 문제집으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게 바로 고등수학 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학 1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도 이대부고 학생이라면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본 개념만이라도 배울 수 있게끔 조금은 나가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수학 3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게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도 상황 플러스 자기 문제집,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물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저희 진도 과정에서 배우면 되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했던 아이는 개념을 잊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집 한 권을 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 1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만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꼭 하고 가자. 이렇게 이제 수학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어예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대부고에서 수학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신기한 게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잘하고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대부고 영어는 외부 지문은 나오지 않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나오지 않은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잘 나오지 않냐면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약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내주는 학교 교과서 또는 학교 프린트 중에서 지문에 일정 부분을 빈칸을 그냥 선생님들 마음대로 빈칸을 없애버리시고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해요. 물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 원래 나와 있던 문장을 단락을 쪼개서
보기를 줘요. 그래서 이 단락을 다시 한번 재배치해라.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예요. 100% 모든 지문을 다 암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영어 공부를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영어만 내신으로 잘 볼 거가 아니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에게 조금 드리고자 하는 해법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 문법, 그 다음에 독해 실력, 단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조금 겨울방학 때 조금 잘 잡아서 물론 이대부고 프린트 위주는 거의 빈칸 채우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빈칸을 채울 때 어느 정도 어법 구조라든지 단어가 어느 정도 익혀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장 재배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려면 이번엔 반드시 문법이랑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이대부고에 100점이 높은 주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데는 반드시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어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대부고의 중요한 과목 중에서 조금 점수대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외부 지문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들. 문학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뭐 학원에 힘을 빌리든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든 조금 매일 일정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나 영어랑 과학이랑 좀 다르게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변별력이 없어요. 국어는 너무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수하면 등급이 훅훅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3문 또는 매3비, 그 다음에 고1용으로 자이스토리 이제 기본 문법 구조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자이스토리 문법.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조금 아니면 이제 사자성어라든지 문법 구조라든지 화법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 위주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이제 독해 능력을 위한 문학 작품 또는 비문학 작품 요거를 좀 읽으셔서 읽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국어는 매일매일 하는 연습으로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숙제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대부고는 국어 점수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게 1등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대부고에서 과학 난이도는 굉장히 제일 어려워요.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대부고는 과학 선생님들이 2학년에 자기 전공을 들고 내려오셔서 수업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가 2학년 거에 연계된 물원, 화원, 생원, 지원에서 연계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과학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통적인 내용만 다루는 통합과학 딱 그 수준으로만 공부를 해서는요 절대로 이대부고 내신 과학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EBS라든지 이런 인강에서 말하는 그 통합과학의 내용만 갖고 통합과학 별거 없네, 통합과학 괜찮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은요 굉장히 나중에 이대부고 과학에서 내신 점수를 받았을 때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과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2학년 가면은 이제 과학이 3과목이에요. 수학도 3과목인데 근데 실제로 과학은 이 3과목이 전부 다 상대평가라서 전부 다 3, 3, 3 해서 9단이고요. 수학은 3과목이지만 기하는 하나가 절대고 하나는 수원, 확통해서 4, 2에서 6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면 갈수록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과 아이들은 조금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커서 미리
과학에 대한 준비를 이 긴 겨울방학 동안에 해두시는 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부고 통합과학 문제는요, 단순히 개념적인 것만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교과서 암기만으로는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2학년 개념을 이용해서 1학년 문제 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깊게 일단은 생각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뉴파인 마포는요, 수학뿐만 아니라 저기 과학도 지금 현재 같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과학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희 곽정효 팀장님한테 한번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대부고 아이들은요 공부를 대부분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학교는 맞아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순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교권 아이들이 갖고 아니면 좀 이대부고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잘 받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저는 일단은 겸손함이라고 봅니다. 겸손함이란 얘기는 뭐냐면 겸손해야지 아이들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를 덜 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함을 통해서 일단은 자기가 차분함이 있어야 되고 그 차분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거. 실제로 이대부는 누가 실수를 안 하냐로 명확하게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 주요 과목 4과목에서 겨울방학 동안 자기 밸런스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나아가는 선행도 중요하지만 현재 현행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3월이 되기 직전까지 이 1학년 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가 어느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어려운 문제만 푼다든지 고난도 문제만 찾아서 풀다가는요 이대부고 내신에서 반드시 큰 코를 다칠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굉장히 잘 형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저희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을 저희가 진도로 나가긴 하지만 실제 자기 문제집으로는 RPM 또는 센을 다시 한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전교권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겸손함을 갖고 있는 차분한 자세로 실수 없이 문제 푸는 거. 자, 이거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대부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어머님들. 저희 뉴파인 학원에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과목까지 연계되어 있는 조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자세를 저희 학원과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